새벽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도연은 평소와 달리 적막한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TV 아래 떨어진 쿠션과 어수선하게 정리된 탁자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꼼꼼한 서연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풍경이었죠. 도연은 부엌을 돌아다니며 서연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지만 가방과 휴대폰만 SP처럼 사라진 것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접힌 채 놓인 반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지는 지난 기념일에 도연이 직접 고른 것으로 서연이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그는 반지를 집어들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아 어디 간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그의 눈은 집안을 다시 훑었어요. 나레이션은 고요한 방 안에 남아있는 기운을 따라갔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방 서랍을 열어보며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과 노트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주나 여행 흔적 없이 사라진 전조는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지난 며칠 동안 서연이 보였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짧은 대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사소한 피로 정도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모두 연결되는 듯했죠. 도연은 다시 반지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손에 쥔 반지는 차갑게 식은 금속의 온도로 작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현관으로 다가가 서연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이 지나갔을 자리에는 미묘한 흔적만 남아 있었고 도연은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열어갈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고 그 적막이 그의 생각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는 서랍과 책장을 하나씩 열어 서연이 남긴 다른 흔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다 탁자 아래로 살짝 밀려 들어간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가지 않던 동네의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서연이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단서를 붙잡고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길한 기운이 가슴을 짓눌렀죠. 여긴 서연이 모르는 곳일 텐데. 그는 영수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즉시 외투를 챙기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서연의 마지막 행적을 쫓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빈 의자와 치워지지 않은 테이블을 바라보며 어떤 이야기가 그곳에서 오갔을지 상상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낯선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고 그는 영수증을 내밀며 누군가와 함께 온 여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기억을 더듬다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던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도연의 불안을 더욱 확실한 의심으로 바꾸었어요. 혹시 그 남자 어떤 사람이었나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또박또박 답했지만 도연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과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눈빛은 어느새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의를 띠고 있었어요. 카페 밖으로 나온 그는 차가운 햇살 아래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연은 카페에서 나온 뒤 서연이 다녔다는 상담센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걸어갔고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표정과 행동들이 조용히 이어졌어요. 상담센터 건물은 작은 골목 안에 있었고 간판조차 눈에 띄지 않아 더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접수대 직원에게 서연의 이름을 말하며 상담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전산을 조회했지만 기록이 없다는 간단한 대답만 남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심이 동시에 스쳤고 직원의 태도는 지나치게 기계적이었어요. 도연은 센터 주변을 살펴보며 서연이 왜 이런 곳을 찾았는지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건물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분위기는 도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말 아무 기록도 없다고요? 도연은 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센터를 둘러보다가 바깥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청년 한 명에게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상담을 기다리는 듯 지쳐 보였고 도연은 조용히 다가가 서연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낯익은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며 며칠 전 어떤 여자가 상담실에서 울며 나온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심장을 한 번 더 조여들게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건물을 나서던 그는 문득 맞은편 식당을 바라보다가 알바생이 자신을 알아보는 듯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바생은 서연이 얼마 전 상담센터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도연의 마음에 또 다른 불씨를 붙였어요. 그날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알바생의 한마디는 도연의 눈빛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거리를 내려오는 동안 도연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빠르고 깊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서연이 누군가와 감춰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는 이제 서연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곳을 직접 찾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은 가까운 듯 하면서도 계속 손에 잡히지 않았고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후회가 얽히며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도연은 상담센터 근처 택시 기사에게서 받은 GPS 기록을 확인하며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진 나무들은 초겨울 바람에 흔들렸고 그 정막은 도연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작은 마당과 오래된 간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인을 찾아 사진을 보여주며 최근 이곳을 찾은 여자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낯선 이름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묵었던 손님이 있었다며 사진 속 인물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한 번 더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그는 혹시 남긴 물건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주인은 객실 주변을 둘러보라고 안내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의 눈은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변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금세 흩어졌습니다. 객실 근처 쓰레기통을 뒤지던 도연은 찢겨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트라우마 재평가라는 문구를 읽어냈어요. 문구는 그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서연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이 이런 문제를 혼자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짙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객실 옆 작은 화단에서는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들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서연이 자주 들고 다니던 작은 메모장 조각이 담겨 있었죠.
메모장에는 기억을 정리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의도적이고 절박한 선택의 흔적으로 보였어요. 서연아,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펜션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흔들렸습니다. 이제 서연의 실종이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아닌 과거의 상처와 누군가의 개입이 얽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도연은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깊은 불안 속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펜션에서 발견한 단서를 들고 서연의 대학 동창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민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도연은 태민의 상담센터 경력을 검색했고 과거 특정 환자에게 과몰입해 문제가 됐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태민의 차량 번호를 확보해 교통 카메라 조회를 진행했고 예상대로 펜션 근처를 오간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정확해 보였고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긴 숨을 들이켜며 태민의 행동이 서연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진실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쥐어잡았어요. 태민, 당신이 왜 계속 서연 곁에 나타나는 거지? 도연의 혼잣말에는 의심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간 외곽 펜션의 다른 방에서는 서연과 태민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적막했으며 작은 난로가 타는 소리만 두 사람의 긴장된 숨결 사이로 들렸어요. 태민은 서류를 찢어 작은 금속통에 넣으며 서연에게 과거를 정리해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지나치게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강요의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서연은 잿빛 표정을 하고 서류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혼 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태민에게 의존하게 된 시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펜션 내부 CCTV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한 증거가 되어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두 사람의 행동을 더 불안한 분위기로 물들였어요. 도연은 펜션에서 돌아온 뒤 서연의 병원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복원된 파일 일부에는 그녀가 오래전 가족 문제로 심리적 충격을 겪었고 그 후유증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서연이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는 이제야 알게 된 사실들에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시선은 오래된 사진 액자에 머물렀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태민의 개입이 서연의 혼란에 불을 붙였다는 생각과 결국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자책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몰랐던 건가? 도연의 목소리는 방 안에 낮게 깔리며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그녀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동료는 서연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듯 보였고 오래된 서류를 처리하며 정리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도연의 머릿속에서 서연의 실종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일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더 늦기 전에 서연을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태민의 차량 GPS와 교통 카메라 기록을 대조하며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외곽으로 이어졌고 주변 풍경은 도시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아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도연은 외딴 폐가 앞에 멈춰 선 2대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창에 맺힌 먼지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곳은 서연의 마지막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폐가 앞에 선 도연은 2대의 차량을 확인한 뒤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누군가 안에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는 숨을 고른 뒤 손잡이를 밀었고 오래된 경첩이 삐걱대며 안쪽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방 한가운데에서는 서연과 태민이 오래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도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연의 손이 멈춰 섰고 태민의 눈빛은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묵은 피로와 슬픔이 뒤섞인 흔적을 읽어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고 그동안 놓쳤던 서연의 감정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태민의 존재는 도연에게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아, 말해줄 수 있겠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 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고 죄책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민은 서연 옆에 서서 지금이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며 일정한 압박을 주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과 태도에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집착이 묻어 있었고 그 분위기는 서연을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태민의 말 사이에 감춰진 의도를 느끼며 조용히 서연의 손끝 떨림을 살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고 세 사람 사이에 놓인 침묵은 깊은 골짜기처럼 길게 이어졌어요. 난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고 싶지 않아. 서연의 말은 떨렸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스스로 서 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심은 도연과 태민 모두를 멈춰 세웠고 방 안의 긴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선택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태민의 표정에는 당황과 분노가 스쳤지만 더 이상 서연을 붙잡을 명분을 잃은 듯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폐가 밖으로 불어온 바람이 방 안을 스치며 쌓인 먼지를 흔들었고 서연은 마치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듯 가볍게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내린 첫걸음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초겨울 햇살이 옅게 깔린 작은 마을에 서연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짐을 정리하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이전과 달리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바람을 느끼며 스스로 선택한 삶의 첫 출발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를 짊어지고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듯 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결심과 평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책상에 앉아 앞으로의 일정을 적어 내려가며 새로운 생활을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그 일상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봐야겠지.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편 도연은 상담센터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했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자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 일어섰고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진지함도 담겨 있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잠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려다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나가며 자신의 발걸음을 새롭게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해. 도연의 말은 결심이 담긴 듯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무렵 태민은 내부 조사 결과 상담센터로부터 다시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는 빈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오랜 몰입은 결국 스스로의 경계를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고 그 사실이 조용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태민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시간은 각자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쌓아가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도연은 상담과 성찰을 통해 지난날의 자신과 마주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태민은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길 위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평온한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다음 편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함께 오래 이야기해요.